스트레이트 사진은 여타의 시각 매체와 비견될 수 없는 사진만의 고유한 속성에 기반한 이미지를 추구했다. 이제 사진만의 고유한 속성이 뭔가 이 고민을 본격화한다고 볼 수 있죠. 국가가 이제 스트레이트 포토가 본격적인 이제 탄력을 바르면서 사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런 데에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이는 대체로 기계에 의한 정밀한 재현, 대상의 사실적인 표현 등과 같은 요소들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핵심적인 중요성은 그러한 이미지부터의 시간의 내면이 수행적으로 비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진만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재현성 플러스 사진가의 해석, 내면성을 함께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냥 대상만을 대상화시킨 게 아니고 작가의 내면성도 함께 고민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의 개념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끊임없이 대상가에 공감의 시간을 가지죠. 그죠? 근데 그 공감의 시간은 사실은 지속의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폴 스트랜드와 함께 찰스 실러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또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버먼트 루걸 사진의 역사라는 책을 기술하신 겁니다. 정밀기계의 사진적 미를 발견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누구를? 폴 스트랜드를. 뉴림이 말한 기계적 미학은 스트랜드는 물론 알프레드 스틸글리츠에게 높게 평가받았던 찰스 실러 사진에서 성부적으로 나타난다. 이미지의 형상적 속성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사진 특징은 사물을 정밀하게 드러내어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특정한 장소의 사물에 내재한 어떠한 속성을 환기시키는 측면이 있었기에 독일 신정물주의가 추구했던 정물성, 사물의 실체에 기반한 표현과 유사한 것 같지만 이 스트레이트 사진은 내재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1쪽 한번 볼까요? 폴 스트랜드 사진은 작가의 내면을 반영하지 않는 정물주의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서정적으로 이끌어지는 희귀한 사진적 특징이 나타나고 사물의 외양을 정밀하게 재현하면서도 그것이 존재하는 시공간에 관한 사진가의 무한 인식이 이미지로부터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죠. 여기는 뭐죠? 이 맹인에 대한 사진가의 무한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무한한 애정. 숱한 초상 사진이 있었지만 소외된 계층을 찍기 시작한 사진가는 많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초상 사진이 아주 잘 사는 분들 위주로 많이 찍었고 또 상업적인 이유로 많이 찍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사진에서는 이 인간에 대한 그 공감과 서정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다른 거죠, 사진이. 거기 보면은 정직성이 생생한 표현이란 말도 있고요. 사물에 대한 진정한 존중하는 것. 이게 사진가 요구죠. 정직성이란 카메라의 기계적 정밀성에 기반을 둔 선물적인 재현을 말하고 생생한 표현과 사물에 대한 존중은 대상에 관한 사진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특정한 장소와 그에 속한 인간 사이의 관계성 및 그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와 양상 혹은 변화된 양상을 사진적 환경으로 제시했던 사실입니다. 사진의 이미지 공간은 실제 안의 시 공간이 인간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그러한 시간의 내면의 속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직시하던 사진가의 지각을 이중적으로 가르쳐준다.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도시 일상에서 파악되지 않는 비가시적인 무의식적인 변화의 일면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사진이다. 인간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기계적 전문성을 토대로 특정한 시 공간을 직시한 사진가의 지각이 반영된 사진의 타블로로서 제시됩니다. 이게 이제 폴 스트랜드의 대표적입니다. 스테이트 사진의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건물은 이제 인간이 그 도시의 발달로 접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이죠. 그 새로운 환경인데 굉장히 시각적인 구성이 뛰어납니다. 직선과 직사각형이 반복되어 있고, 근데 그 속에 놓여 있는 이제 인간의 군상들을 표현한 거죠. 함께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 역광처럼 이제 사람을 실루엣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이 환경 속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게 하죠. 근데 너무 사진이 기하학적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성이 너무 완벽한데 그 속에 이제 인간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데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반스는 이미지 공간의 구성 요소인 사물과 풍경에 대한 직관을 가진 사진가였다. 그는 당대의 미국에서 변해지는 일상의 실체를 몇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거리의 쇼윈도우와 중첩되는 인물들을 찍은 풍경에는 일상을 채워나가던 무중형의 대중문화에 관한 에반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에반스의 작업입니다. 도시의 발달 속에 놓여져 있는 이제 인간 군상들 찍은 거죠. 여기도 도시가 발달하면 소인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소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소인도 안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실체를 일관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에반스의 사진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원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워커 에반스의 다큐멘터리를 그 서정적 다큐멘터리의 시작이라고 봐요. 서정 다큐 릴리시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또 그 개인성이 또 강조되어 있어요. 이 워커 에반스 이전에 공적인 다큐멘터리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루이스 하인이나 이런 쪽의 사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로버트 프랭크 이후에 본격화가 되었던 개인적 다큐멘터리하고도 좀 달라요. 그 중간에 그렇지만 서정성을 갖고 있는 개인의 시각이 강조된 그런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이 다큐멘터리 사진 이제 워커 에반스가 대표 주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에는 보다 더 기계적인 재현성을 강조하다. 여러분 F-64는 바로 조리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64까지 없잖아요. 근데 뷰 카메라는 64까지 있으니까 조리개를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여서 찍겠다는 거니까 이 긍정에부터 원경까지 정밀하게 찍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F-64 운동 사진이 아니면 그렇게 정밀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건 바로 사진만 할 수 있는 기계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워드 웨스턴이고 21년에 뉴욕에 방문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는 문제예요. 정말 앞에 있었던 해화주의 사진하고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F-64의 스타가 앤셀 애덤스. 우리 잘 아는 전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죠. 여기 요쯤에 한번 보죠. 미국 서부의 사진계는 변화에 뒤처졌으나 탁월한 픽토리아 사진가였던 에드워드 스타이겐이 뉴욕 방문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 웨스트는 피사계 심도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정경부터 후경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제작하여 카메라의 눈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의 미학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계적 시각 위에 사물의 형상적 유비나 시각적인 질감 등을 강조한 자신만의 이미지 표현 요소를 가미했고, 이런 기계적 시각의 미학은 웨스턴을 따르던 샌프란시스코 사진가들로 구성되었던 F64 그룹이 1932년도에 결성되면서 F64 그룹은 웨스턴을 비롯하여 앤셀 아담스, 이모제 커닝함 이런 작가들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많이 보셨죠? 에드워드 웨스턴에. 이 형태에서 오는 이 질감 이런 게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카피의 카피라서 그렇지. 이게 앤셀 아담스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더 좋은 작품이 많은데, 네. 여기 이제 커닝햄의 작품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주장 보죠. 세부가 정확하고 예리하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이나 광택 있는 인화지에 밀착 인화되지 않았거나 흰 대지 위에 붙여지지 않았거나 리얼리티를 회피하는 것들은 순수하지 못한 사진을 가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세부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초점이 예리해야 된다는 거죠. 광택 있는 인화지에 인화하라고 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광이 되면은 그만큼 콘트라스트와 스네도가 떨어지잖아요. 광택지 인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독재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니까 한 거죠. 그 다음에 흰돼지 위에 붙여야 된다. 왜 흰돼지 위에 붙이라고 그랬죠? 흑백 사진 흰돼지에 붙이면 더 부각이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그 리얼리티를 회피하는 거는 순수하지 않다. 사실적인 걸 찍지 조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 주장을 했고,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서는 이게 타당했다는 거죠. 지금은 안 맞죠. 네. 요 앞에 세 사진과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고 주장이고 활동이었다는 거죠. F64 그룹이 추구했던 것은 기계적 시각에 기반한 교조적인 사진의 형식주의였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상의 기술적 은밀함을 최우선시하여 사진 이미지의 배타적인 순수성을 강조했다. 이들 중 애덤스는 사진 이미지의 개조를 사진가에 체계적으로 다루었던 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 미술평론가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예술은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자기 규정의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논리에 딱 맞는 게 스트레이트 사진입니다. 엄격한 기계적 시각을 추구했던 F64 그룹의 사진은 순수한 매체의 미학을 승부했다. 그린버그 모더니즘에 부합되는 사진으로서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진 고유의 형식적 요소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지 스트레스 사진의 정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사진 운동의 미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한번 보시죠. 폴 스트랜드에게서 나타난 새로운 시각은 1930년대의 두 가지 양식, 서구의 형식주의 사진, 그리고 또 하나는 오크 에반스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 스타일, 이렇게 이제 분파하게 됩니다. 분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공황의 시대적 환경도 있었고, 또 이 오크 에반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 어제 났죠.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오크 에반스. 에반스가 우연히 마주했던 폴 스트랜드의 눈먼 사진 기억나시죠? 이 사진입니다. 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후일 에반스는 이에 대해 나를 무척 흥분시켰다. 해야 할 일이었다. 강하고 실제적이었다. 약간 충격적이었고 잔인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이끈 예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한 장의 사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편의 소설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한 편의 영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재를 좀 보겠습니다. 악재.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죠.
아제가 두 번째 파리의 기록자 아제는 1897년 많이 젊은 나이에 사진을 시작해요. 아제는 40이 넘어서 사진을 했어요. 그전에는 단역 배우였어요. 1899년 카나다 발리 역사박물관에 사진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파리의 도시, 도서관, 미술관 등의 기록사를 찍었어요. 우연히 이제 사진 찍은 게 팔렸는데 이거 돈이 되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막 팔기 시작했고 그 예술가들한테도 많이 팔았어요. 밑그림을 위한 사진으로 브라크나 마티스, 만네이한테 사진을 팔았어요. 아제는 후세의 사진을 예술가를 위한 자료, 자기 작업실에 붙여놨죠. 다큐멘트 포 아티스트라고 해서 아티스트를 위한 다큐멘트라고 자기 작업실 이름을 이렇게 자기 작업을 다큐멘트라고 했어요. 기록. 20세에 찍힌 것이지만 현대적인 의향보다는 오래된 파리를 한 노스텔 지역은 강하게 배어있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제 사진 많이 보셨죠? 익숙한 우리 주변의 모습인데 아제 사이 도에서 보면 정말 일상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을 갖게 하죠. 그 만네이는 파리 초현실주의 그룹의 아제를 소개했어요. 만네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가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아제는 자신의 사진에 대해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초현실주의자들은 사진 속의 사물이 일상의 진부한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드러냈겠다. 이렇게 인식해서 초현실주의 혁명이라는 잡지에 이 잡지입니다. 이 잡지 표지에 빡치를 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제 사진의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에버스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이 에버스는 만네이의 조수 생활을 하다가 만네이를 통해서 아제를 알게 됐습니다. 에버스 다시 아제를 찾아가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아제 사진을 막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진가다고 막 연락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1,500개 이상 유리 원판 8,000여 점이나 사진을 수집해서 뉴욕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제 사진이 지금 미국에 있고 미국 출판사에 계속 많이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버시 이걸 뉴욕으로 가져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좀 내려오면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아제의 기록 자료 사진에서 일상의 맥락에서 제거된 낯선 사물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예술적인 지도 상업지도하는 기록 자료로 더 낯설게 드러난 사진 예술의 진실성을 발견합니다. 이게 아제 작품인데 이것도 좀 재밌죠, 그죠? 뭘 보는 건 오히려 안 보여주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여기 실린 게 사실 뭐 미국에서 오크 에반스 그 윈도우에 안에 있는 사람 찍는다든지 여기서도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거리가 상업화되고 가게가 막 들어서고 이런 풍경이 이제 우리 주변에 늘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진짜 가게 쇼 윈도우에 있는 이런 풍경이 현재의 풍경이면서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 주렁주렁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느낌을 우리에게 풍겨줍니다. 그죠? 아제의 사진은 에버스와 에버스에게 카메라의 실험적인 시각이나 정교한 프린트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는 거죠. 사진가가 눈앞에 마주한 것에 함축된 사회적 의미, 그것의 고유성으로부터 자신과의 관계를 통찰하고 사진 속에 기입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대공황 시대와 스테이트 사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버스가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 정밀하게 재현한 19세기의 건축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적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 동부에 내재한 고유성을 지시하면서도 불황에 짙어가는 사회적 현실 또한 가리켰다. 이게 에반스의 그런 작업. 에봇 작업이고 이런 도시. 19세기 남북 전쟁을 기록했던 매트 브리디의 작업이거든요. 남북 전쟁. 역사에서 망각된 기록 사진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 역사 속에서도 뭐 이런 1850년 경입니다. 1860년 이제 그런 작업들 끄집어 온 건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실제적인 영향을 앞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번스와 에버시 작업은 1930년 중반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나타난 사회적 현실 참여의 분위기가 반영된 반미학의 예술이었다.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FSA 운동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FSA 미국의 그 공화국 때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기록했던 작업이죠. 도로시 랭, 유명한 사람, 벤샨, 아들 로르스타인 등 사진가를 고용하여 농민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사진을 찍게 했다는 거죠. 미국의 사진가들은 만성적인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민간 사진 교육기관 포토리그까지 창설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라이프지, 창간가, 룩, 창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포토 저널리즘을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트레이트 사진은 스티글리츠와 폴 스트랜드를 정점에 둔 낭만주의적 상징성과 미국성을 토대로 하는 모더니즘 계열과 아제와 브레디, 하인을 제맥락한 다큐멘터 스타일 계열로 분화되어 나갑니다. 스트레이트 사진 앞서 있었다 봐야 되고요, 사실.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스타일과 이게 서부의 형식주의 F64 이렇게 되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사진은 이런 조합 사진에 대한 반대로 나왔다고 봅니다. 회화주의 사진은 자연주의 사진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대감이에요. 사진 분립하는 이 자연주의 사진과 회화주의 사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얘들이 분리하고 했던 건 이 앞쪽이에요. 주상 사진하고 이거. 이렇게 쭉 발전해 오다가 여기 스테이트 사진이 오면은 사진은 회화주의 사진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만이 갖고 기계적이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인식, 작가의 내재성, 대상가의 공감 이런 게 중요해지죠. 이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이 거짓말이 되죠. 한편으로 이 기계성을 더 강조한 F64 어느 날 갑자기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 탁 나타나는 이런 맹단성이 나왔고 또 함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이번 5월호에 우리 스페셜 이슈